토트넘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4할이 걸린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했고 리그 레이스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현재 경기력을 감안하면 리그 순위 4위는 허상입니다. 밑에서 무서운 상승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팀들이 많고 토트넘은 언제 추락할지 모릅니다. 울버햄튼전 패배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고 순위는 역전 당할 수 있습니다. 레비 회장을 포함한 토트넘 수뇌부들은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분노한 것은 바로 FA컵 탈락입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토트넘 수뇌부가 이번 FA컵이 자신들의 무관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기에 셰필드전 패배에 격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A컵은 현실적으로 토트넘 15년 무관의 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솔직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수뇌부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셀링클럽을 벗어나 B클럽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우승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콘테는 FA컵에 케인을 제외한 것 이외에도 손흥민과 페리시치를 여전히 같이 기용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든 공격을 페리시치에게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FA컵 16강 셰필드전의 모든 공격의 시작은 페리시치였습니다. 페리시치의 무한 크로스 난사 전술, 콘테는 이것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페리시치의 크로스 성공률은 2%였습니다. 수뇌부들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폭발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페리시치의 재미도 실적도 없는 무한 크로스 전술은 토트넘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고 수뇌부들은 이번 수모를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콘테와 스텔리니에게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화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격적인 결단은 역시 페리시치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SNS 토트넘 소식통에 따르면 페리시치가 밀란전 제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분노한 수뇌부들의 억압에 의해 내려진 결정입니다. 수뇌부들은 콘테 전술도 페리시치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최근 연패로 그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페리시치를 제명한다는 것은 곧 콘테를 제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페리시치의 크로스 전술은 이번 시즌 콘테볼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밀란전부터 그것이 전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스텔리니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진정으로 구현해야 할 축구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스텔리니는 콘테가 떠나 있을 때 페리시치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콘테의 철학을 따랐지만 분명히 유연성을 가했습니다. 스텔리니가 처음 감독 대행을 했던 맨시티전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손흥민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갔고 페리시치는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텔리니는 콘테가 구사하는 낮은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고 그 결과 토트넘의 조직적인 압박이 살아났습니다. 압박이 살아났다는 것은 축구가 공격적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게 되면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것보다 손흥민과 케인의 위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스텔리니 볼이 실종되고 콘테 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콘테의 매갈이 없는 축구, 페리시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 축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축구가 다시 시작됐을 때 토트넘은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전술의 기조가 급변한 것은 콘테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콘테는 모든 감독 중에서 역대급으로 자존심이 강한 감독이다. 그는 자신이 없을 때 승률 100%를 기록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텔리니를 보고 절대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콘테는 스텔리니에게 전술의 기조를 바꾸지 말라고 강력한 지시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는 토트넘 수뇌부입니다. 그들은 콘테와 이별을 각오할 정도로 분노했을 정도이고 새로운 감독을 찾을 동안 스텔리니에게 전권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지치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 드는 페리시치 고집 전술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그리고 만약 콘테가 자존심을 꺾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를 과감하게 내치겠다는 수뇌부의 의지입니다. 콘테 역시 경기장 밖에서 토트넘의 경기를 시청하고 복귀해보며 손흥민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토트넘의 그리고 손흥민의 숨통이 트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페리시치가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는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축구 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토트넘에게 정말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줍니다. 단순히 페리시치가 없으면 손흥민이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정도에 그쳤다면 손흥민이 페리시치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영국 전문가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리시치가 없으면 컵백이 살아난다. 컵백이 있고 없고는 손흥민에게 매우 차이가 크다.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던 지난 시즌 손흥민의 주요 득점 루트는 컵백에 의한 슈팅에서 나왔다. 손흥민이 왼쪽과 중앙, 오른쪽에서 스위칭 플레이를 이어가며 공격에 가담했을 때 왼쪽에 세세뇽과 오른쪽에 도어티 혹은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에게 많은 컵백 패스를 연결시켰다. 지난 시즌 손흥민 존에서 많은 골이 터졌던 이유도 손흥민이 슈팅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해 있으면 그쪽으로 컵백 패스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양발 슈팅력이 월등한 손흥민에게 컷백은 생명과도 같은 공격 루트이다. 하지만 페리시치에게는 컷백이 없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없어도 너무 없다. 간단한 연계 플레이마저도 안 한다. 오직 독단적인 돌파에 의한 크로스만 있을 뿐이다. 손흥민 커리어 사상 헤딩골이 얼마나 되는가? 페리시치의 무한 크로스는 손흥민의 장점을 0%에 수렴하게 만든다. 손흥민이 페리시치에게 컷백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도 컷백을 내주지 않으니 크로스라도 받으려고 중앙으로 침투한다. 그러나 손흥민은 발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지 머리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말 그를 작성하면서도 페리시치가 손흥민을 어느 정도로 억제하고 있는지 화가 날 정도이다. 이번 시즌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느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슈팅에 메가리가 없고 뜨는 걸까? 왜 지난 시즌만큼의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말이다. 지난 시즌 손흥민의 득점 전환율은 5대 리그에서 1등이었다. 득점 전환율은 곧 결정력을 의미한다. 가장 적은 찬스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손흥민이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5대 빅리그에서 그 수많은 월드클래스 공격수들 중에서도 가장 결정력이 좋았던 선수였다는 거다. 어떻게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충격적이게도 이 문제 역시 페리시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페리시치는 공격적이다. 그의 히트맵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수비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 지난 시즌 세세뇽과 레길론의 히트맵과 비교하면 페리시치가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수비수가 그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 당연히 뒤에는 구멍이 생긴다. 그리고 그 구멍을 누군가는 메워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윙백이 오버래핑해서 생긴 구멍은 센터백들 또한 중앙 미드필더들이 메운다.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그 구멍을 메운다.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경기 중 스위칭 플레이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페리시치는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기에 그 구멍을 중앙 미드필더 2명이서 메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이 수비에 가담한다. 이것은 통계가 증명하는데 이번 시즌 손흥민의 태클 횟수는 지난 시즌보다 무려 2배가 늘었다. 손흥민이 지속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더 많이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을 때 공격을 하러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 활동 반경이 증가하고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에 스프린트 횟수도 증가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손흥민의 체력을 고갈시킨다. 공격수에게 체력이 고갈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대로 된 슈팅을 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슈팅을 하면, 즉 호흡이 떠 있는 상태에서 슈팅을 하면 제대로 된 슈팅을 때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이번 시즌 제대로 된 슈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상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페리시치는 손흥민의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리시치 명단 제외, 페리시치 전술을 탈피하라고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 토트넘 수뇌부들 역시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밀란전 페리시치의 명단 제외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만약 콘테가 보드진들과 각잡고 불화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콘테는 첼시와 법정 다툼까지 불사한 감독입니다. 따라서 그 역시 예상하고 있는 수뇌부들도 콘테를 경질시키고 스텔리니를 임시 감독으로 임명할 방편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찌됐건 다가오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 AC 밀란전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거대한 후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